신인간혁명 제17권 이케다 다이사쿠 민중성 시니치가 아라카와에서 펼친 학예 지도는 일주일에 불과했지만 하나하나의 사항에 모든 정열을 쏟아 진지하게 승부했다. 그 성실한 행동이 광선예포를 향해 민중이 봉기하는 돌파구가 됐다. 프랑스 철학자 알랭은 어떠한 작은 노력이라도 그것을 실행함으로써 무한한 결과를 낳는다고 통찰했다. 아라카와고의 중심 거점이 된 스치다 대게는 밤마다 절복 성과를 손에 들고 모두가 보고하러 찾아왔다. 그리고 마침내 200 수십 세대가 넘는 홍교를 달성했다. 그 후 16년이 지난 지금 야마모토 시니치는 세교 신문사 앞에서 아라카와 부인부원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때를 그리워하며 머릿속에 떠올렸다. 시니치는 아라카와에서 온 두 부인부원에게 말했다. 내 마음은 항상 아라카와 동지와 함께 있습니다. 아라카와가 승리하면 서민의 개가는 널리 울려 퍼집니다. 그것이 창가학회의 승리입니다. 아라카와의 광선유포 불패의 황금성을 구축합시다. 언젠가 또 아라카와에 가겠습니다. 동지 여러분에게 부디 안부 전해 주십시오. 4월 22일에는 본부 간부회가 열렸다. 회합 장소인 도쿄 스미다구 료코쿠에 있는 니혼대학교 강당에 개목초 한 구절을 배독하는 참석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나와 더불어 나의 제자는 재난이 있을지라도 의심이 없으면 자연히 불개에 이르리라. 천의 가호가 없음을 의심하지 말 것이며 현세가 안온하지 않음을 한탄하지 말지어다. 나의 제자에게 조석으로 가르쳐 왔건만 의심을 일으켜서 모두 버렸으리라. 어리석은 자의 버릇이란 약속한 일을 필요한 때에는 잊어버리느니라. 어서 234쪽. 어떠한 난이 있더라도 의심하지 않고 신심을 관철하면 반드시 성불할 수 있다고 단언하신 그럴이다. 하늘이 가호해 주지 않아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 현세가 안온하지 않다고 한탄해서는 안 된다. 의심하지 말고 사제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 거기에는 제자들이 성불하기를 바라는 스승 니치렌 대성인의 혼의 외침이 있다. 신이치는 지난달 본부 간부회에서도 이 어서를 배독하며 힘주어 말했다. 여기에는 신심의 지극한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한 구절을 평생 생명 깊이 새기길 바랍니다. 니치렌 대성인이 말씀하신 그대로 불법을 실천하는 교단은 창가학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 난이 다투어 일어납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광선유포의 근본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신심을 관철해 유유히 그리고 명랑하게 나아가기 바랍니다. 지금 창가학회는 광포 제2장의 넓은 하늘로 비상했다. 그것은 사회건설 시대가 본격적으로 오고 있음을 뜻한다. 정치의 세계뿐만 아니라 기성 세력은 개혁의 깃발을 내거는 새로운 민중 세력의 대도를 길을 쓰고 가로막고 분쇄하려 한다. 학회가 사회 건설에 힘을 쏟으면 쏟을수록 틀림없이 그 전진을 멈추게 하려는 박해도 더욱 격렬해진다. 그런 만큼 신이치는 한 사람의 가슴 속에 확고부동한 신심의 핵을 필사적으로 만들고자 했다. 그래서 개목초의 이 구절을 모든 동지가 좌우명으로 삼아 생명에 새기자고 제안했다. 4월 본부 간부회를 마친 후 신이치는 회합장소 청소 등 뒤에서 준비와 운영을 맡아 활약하는 몇 명의 청년 진행 요원들에게 말을 건넸다. 사는 곳을 물어보니 이 니온대학교 강당에 있는 스미다고 멤버가 많았다. 신이치는 말했다. 스미다라면 초대회장 마키코치 선생님과 제2대 회장 도다 선생님이 강한 유대로 맺어진 사제 원유의 땅입니다. 1920년 6월 현재 다이토고 니시마치 심상소학교에서 교장을 했던 마키구치는 스미다구에 있는 미카사 심상소학교로 전근했다. 그러자 임시 교사를 하던 도다도 마키구치를 따라 같은 학교로 옮겼다. 이 소학교는 가난한 집의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학교로 아동들은 대부분 가게를 돕기 위해 일을 해야 했다. 그래서 결석하는 아이들이 많았다. 교장 마키구치는 적극적으로 가정 방문을 해 아이들을 격려했다. 또 도시락을 싸우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감자나 콩떡을 준비했다. 학교 급식에 시초라 해도 좋다. 그 마키구치를 인생의 스승으로 정한 도다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나를 구주한 스승은
마키구치 스네사우로 선생님이시다. 마키구치와 도다가 이 스미다 땅에 새긴 사제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으로 한층 선명하고 강렬하게 펼쳐졌다. 드디어 니치렌 불법을 만난 마키구치와 도다는 창가 교육학회를 설립한다. 그러나 군부 정부의 탄압으로 두 사람은 투옥되고 마키구치는 옥사한다. 1945년 7월 3일 제자인 도다는 광선유포를 향한 스승의 유지를 가슴에 안고 살아서 감옥을 나왔다. 그리고 1951년 5월 3일 제2대 회장에 취임한다. 신이치는 계속해서 말했다. 도다 선생님의 회장 취임식이 열린 곳도 스미다입니다. 선생님은 이 자리에서 회원 75만 세대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하시며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만약 나의 이 염원을 살아있는 동안 달성하지 못하면 내 장례식은 하지 마라. 유해는 시나가와 앞바다에 던져 버려라. 이 사자오는 스승 마키고 선생님을 옥사시킨 권력이라는 마성의 엄니를 뽑겠다는 외침입니다. 민중이 진실로 번영할 수 있게 이 세상에서 비참이라는 두 글자를 없애는 투쟁을 시작한다는 선고였습니다. 학회는 도다 조세이의 사자오와 함께 회원 75만 세대 달성을 향한 전진을 시작했다. 그러나 절복은 지지부진해 도다의 서원이 성취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도다는 24살에 막 야마모토 신이치를 가마타 지부의 지부 간사로 임명해 가마타 절복전의 지휘를 맡겼다. 제자는 스승의 구상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도다 선생님의 서원을 절대로 허망하게 하지 않겠다. 젊은 무사는 씩씩하게 투쟁하며 도전했다. 그리고 1952년 2월 한 달 동안 당시 지부 성과로는 최고인 201세대 홍교를 성취했다. 모든 학회원에게 충격이 퍼졌다. 가마타가 해냈다면 우리도 못할 리 없다. 모두 새롭게 다짐했다. 광선유포의 돌파구는 열렸다. 이후 학회의 절복 성과는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그렇다고 해도 연말에 학회원 진용은 2만 2천 세대에 지나지 않았다. 새해가 밝은 1953년 1월 2일 도다는 신이치를 남자부 4개 부대 중 제1부대장에 임명했다. 그날은 신이치가 25살 되는 생일이었다. 제1부대의 활동 무대가 스미다구를 비롯해 고토, 에도가와구 등 서민 동네였다. 나흘 후인 6일 도다가 참석한 가운데 청년부 간부 취임식이 열렸다. 신이치는 도다에게서 제1부대기를 받을 때 광선유포 역사에 남을 대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이 자리에서 지도의 이환 도다는 500여 명의 청년부원 앞에서 2년 전 회장 취임식에서 한 선언을 다시 한번 말했다. 학회가 발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약 2만 세대밖에 되지 않는다. 회원 75만 세대 계획을 달성하지 못하면 내 장례식은 하지 마라. 그리고 도다는 그 후 75만 세대 달성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 광포의 선구, 남자부의 각 부대를 1000명의 직용으로 발전시키라고 목표를 제시했다. 신해치의 부대는 부원수가 337명, 즉 부원을 3배로 늘리는 투쟁이다. 젊은 투쟁은 불탔다. 신해치는 스미다에서 과감히 투쟁한 추억을 청년 진행 요원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나는 도다 선생님이 회장에 취임해 회원 75만 세대 달성을 선언한 천지인 스미다구에서 새로운 투쟁을 필사적으로 개시했습니다. 스미다구에서 남자부의 거점으로 사용한 곳은 오시아게에서 반장을 하던 히로카와 히데요시 집이었습니다. 히로카와는 왕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30대 중반의 장년으로 서민 동네에 기풍이 넘치는 한결같은 인품을 지니고 있었다. 그의 집은 다다미 6장과 넉 장 반의 방과 부엌, 완구 제조 작업장인 다다미 넉 장 정도의 마룻방이 있었다. 그곳에서 아내 기요코와 아이들 4명과 생활하고 있었다. 히로카와 부부는 청년들을 위해서라면 그 집을 얼마든지 사용해도 좋다며 흔쾌히 제공했다. 당시는 일본 전체가 가난했다. 식사비를 교통비에 충당하며 학회 활동에 바쁘게 뛰어다니는 청년들도 있었다. 히로카와는 그런 청년들에게 빵과 과자 등 집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대접했다. 청년이 자유롭게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학회의 전진도 없다. 청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육성하는 것이 광선유포의 미래를 여는 것이다. 이 마음이 부부의 다짐이며 신념이었다.
어느 날 감사 인사를 하러 온 시니치에게 히로카와가 말했다. 사양 말고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보시다시피 저희 집은 아이들이 어려서 항상 시끄럽고 정신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시네치는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하며 이렇게 격려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머지않아 창가학회는 반드시 일본 제1의 교단이 됩니다. 그때 학회는 이 스미다 땅에서 크게 발전했다고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말하셔도 됩니다. 이 집에서 청년들은 그 투쟁에 첫 발을 내딛겠습니다. 신이치의 큰 스케일과 강한 확신에 히로카와는 깊이 감동했다. 신이치는 결심했다. 자기 생활을 희생하면서까지 청년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창가학회는 강하다. 이런 분들을 엄연히 끝까지 지키기 위해 나는 단호히 싸워 승리하자. 제1부대장으로서 신이치가 펼친 투쟁은 통쾌한 드라마를 연상케 했다. 신이치는 스미다고 남자보원집에서 열린 첫 반장회 때 도다 조세이가 제시한 부대 1000명의 진용을 달성하기 위해 6개 반을 10개 반으로 늘렸다. 그리고 반장 10명을 부대 10걸이라고 명명해 활동의 해구로 한다고 발표했다. 나아가 각각의 반에서 분대장 10명을 등용해 부대 100걸로 하고 각 분대마다 10명의 정례를 정비한다는 것이 신이치의 계획이었다. 신이치는 호소했다. 남자부 각 부대가 부원 1000명을 달성할 수만 있다면 도다 선생님의 사원이신 75만 세대 달성의 기초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바로 광포 역사의 획을 긋는 투쟁입니다. 이 투쟁에 참가할 수 있는 사명의 깊이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대성이는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이 일을 만나기 위해서였도다. 어서 1451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자각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1부대이기 때문에 부원 1000명을 달성하는 투쟁을 비롯해 모든 활동에서 제일이 되도록 합시다. 학회 활동은 모두 자신을 위한 것으로 자신을 연마하고 단련하는 자기 훈련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심의 투쟁에서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고 극복하면 그것은 그대로 인간으로서 자신의 힘이 되고 인간 혁명의 비약대가 됩니다. 또 영원한 복운이 됩니다. 미래의 영광을 위해서 투쟁하지 않겠습니까? 신이치는 새로운 전진을 위해 반장들에게 묘법의 인연은 깊다. 법전에 참가하는 그대를 나는 믿으리 등 잇따라 시를 선사했다. 신이치의 혼이 응결된 시였다. 반장들은 감동에 몸을 떨며 결연히 일어섰다. 또 신이치는 일요일을 면접 지도의 날로 정하고 집에서 청년들을 지도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민과 과제에 대해서 적절히 조언하고 격려했을 때 사람은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광선유포의 길을 매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다 조세이는 늘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아니다라고 외쳤다. 그래서 야마모토 신이치는 제1부대 멤버를 투쟁하고 배우는 진정한 도다의 제자로 훈련해 사회의 위대한 리더로 육성하리라 결의했다. 부원 중에는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해 읽기, 쓰기, 말하기가 서툰 사람도 있었다. 신해치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문학 등의 명작을 읽도록 권유하고 회합의 감상문도 쓰고 기간제에 투고도 하자고 적극적으로 권유했다. 또 강선유포의 투장으로 육성하려면 불법을 크게 확신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학 실력을 쌓는 것은 필수, 불가결이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어서 강의를 하고 아울러 교학부장이나 청년부장도 강의를 담당하게 했다. 모두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실력 있는 선배 간부를 초빙해 최고로 촉발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려고 고심했다. 나아가 모두가 습득하는 교학 과제로 법화경 경문이나 니치렌 불법의 법리에 관한 것 등 교학의 기본 120 항목을 정했다. 그 밖에 부대에서 독자적으로 교학 시험과 변론 대회도 기획했다. 당시 신해치는 도다의 사업을 전면적으로 지탱해야 했기에 업무는 더없이 바빴다. 또 학회에서도 제1부대 외에도 모든 청년보원의 육성을 책임진 교육 참모를 겸임했다. 게다가 4월에는 분교지부 지부장 대리로 임명됐다. 분교지부는 지금까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부 순위도 가장 낮은 C급 지부였다. 신해치는 더욱더 바빠졌다.
제1부대 회합에 나가는 시간을 확보하기조차 어려웠다. 그러나 그는 생각했다. 지금부터 진짜 투쟁이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활동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시간이 없더라도 궁리해서 어떻게든 일정을 만들어 눈물이 날 정도로 힘든 여건에서 싸워야 비로소 불도 수행이라 할 수 있지 않은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다. 절대로 지지 않겠다. 필사의 일념은 무한한 활력과 지혜를 솟게 하는 원천이다. 광선유포를 위해 단호하게 끝까지 싸우려는 강한 일념 앞에 역경이란 없다. 모든 어려움과 악조건은 투혼의 불꽃을 피워 올리는 바람이 된다. 신해치는 생각대로 부원들을 다 만날 수 없는 만큼 초능을 아껴 모두에게 편지를 써서 거듭 격려했다. 고민하는 멤버가 있으면 밤 늦게라도 집으로 불러 온 힘을 다해 지도했다. 그는 날마다 격렬하게 투쟁하느라 잠자리에 누워도 잠들지 못할 만큼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쳤다. 그러나 창제와 집념으로 하루하루를 극복했다. 지금 싸우지 않으면 도다 선생님의 광선유포 구상을 파탄을 이르게 한다. 그렇게 되면 평생 후회를 남긴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신해치는 이 오자를 홍통하려면 부자석 신명 이것이니라. 어서 892쪽라는 글어를 가슴에 새기고 나날이 자신의 한계에 도전했다. 그러한 그의 진지함과 기백은 제1부대 청년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고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신이치의 모습 자체가 최고의 목표이자 지도였다. 제1부대는 착실하게 확대해 나가 2해 9월 말에는 신이치가 부대장으로 취임했을 때보다 2배 가까운 600 수십 명의 진용을 갖추었다. 멤버는 그러한 약진을 기뻐했지만 75만 세대 달성을 생각하면 아직은 약간의 도움 닫기를 시작한 것에 불과했다. 10월 중순의 일이었다. 연말에 예정된 제2회 남자부 총회에 각 부대 모두 부원 1000명을 결집하자는 목표가 나왔다. 그 목표를 실현하려면 제1부대로서는 총회까지 앞으로 2달 안에 지금까지 10개월분에 상당하는 300명 이상의 부원을 늘려야 한다. 모두에게 무리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그때 신이치가 각 반장에게 보낸 열렬한 결의가 용솟음치는 엽서가 도착했다. 어느 반장에게는 반원을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어번존의 끝까지 기원하고 자기 자신이 성장해야 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또 다른 반장에게는 반 모임에서 청년혼을 철저하게 읽고 동지의 의기를 높이십시오. 등 구체적인 조언이 적혀 있었다. 성운에는 문자는 바로 일체중생의 색신부리의 모습이니라 어서 380쪽라고 말씀하셨다. 신이치는 호소하는 심정으로 모든 혼을 담아 제1부대 동지에게 걸기를 촉구하는 편지를 잇따라 보냈다. 얼마 안 되는 동안에 여러 통의 격려 편지를 받은 멤버도 있었다. 야마모토 부대장은 저렇게 바쁜데도 편지를 써서 우리의 약한 마음을 타파해 주려 한다. 싸우자. 반드시 승리하자. 동지는 분발했다. 그 기세가 전 부원에게 파동쳐 유언의 불길처럼 퍼지며 대전진을 시작했다. 나아가 남자부 총회 한 달 전에 해당하는 11월 20일 제1부대 임시궐기 대회를 열고 참가자에게 한 장의 인쇄물을 나눠주었다. 거기에는 친애하는 나이 동지 여러분에게 고한다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신이치가 자비를 들여 만든 활자로 인쇄한 경문이다. 경문에서는 청년부 역사를 살피며 이번 부대 1000명 결집의 의의를 말한 후 자신의 결심을 시에 담아 이렇게 호소했다. 학회의 선고는 무너뜨리지 못한다. 제1부대 생사 함께 노도처럼 나아가리. 그리고 강선유포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는 다음 4가지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째, 오로지 어본존을 믿고 나는 절복의 투사라고 확신해야 한다. 둘째, 교학에 면려해야 한다. 셋째, 행동할 때는 용기를 갖고 침착하면서도 끈기 있게 해야 한다. 넷째, 학교의 정신을 터득하고 스스로 강선유보의 인재라고 자각해야 한다. 반장들은 걸기대에 참가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며 그 경문을 전달했다. 신해치의 마음을 전하며 모두가 호흡을 맞춰 똑같은 일념으로 전진하기 위해 필사적이었다. 거기에 강철 같은 단결이 생겼다. 모두의 투지는 불타올랐고 1000명 결집을 향해 더한층 박차를 가했다. 최전선 조직인 각 분대에서는 10명 결집을 목표로 모두가 하나로 뭉쳐 멤버 격려와 지도 또 절복하러 바쁘게 뛰어다녔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도다 조세이스라에서 또 분교 지부에서 불면 불휴의 투쟁을 전개했다. 그런 상황에서 남자부 총회까지 2주일 남은 12월 7일에도 신이치는 다시 한번 총결집을 호소하는 경문을 보냈다. 그 내용에는 모든 부원을 의의 있는 대총회에 참가시키고 싶다. 참석하지 못해 평생 후회를 남기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정렬이 용솟음쳤다. 남은 13일, 인생을 걸고 투쟁합시다. 자신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데 도전합시다. 모두 분발했다. 반드시 이기겠다고 마음을 정한 동지의 힘은 굉장했다. 모두 일기당천의 투사가 됐다. 침체에 빠졌던 반도 잇따라 벽을 타파했다. 지금까지 2배가 넘는 결집자를 확인한 반이 있는가 하면 홍교의 결실을 이룬 멤버가 속출한 반도 있었다. 인간은 무한한 힘을 갖고 있다. 집념이 그 저력을 폭발시켰을 때 파죽지세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12월 20일 호시약과 대학교 강당에서 열린 제2회 남자부 총회에서는 제1부대가 목표 1000명을 훨씬 넘긴 대결집을 달성했다. 나미타 다스야라는 청년이 반장을 맡은 반은 4월 시점에서 부원이 20명 정도였고 멤버는 도쿄뿐만 아니라 사이타마, 한유, 방면 등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그는 결심했다. 어떠한 괴로움이 있더라도 반에서 100명을 결집하겠다. 이것은 야마모토 부대장과 한 약속이다. 나미타는 철공 관계 공장에서 일했는데 불규칙한 3교대 근무를 하면서 평일에는 도쿄도 내의 부원을 격려하러 다니고 주말에는 숙박을 하면서 사이타마의 부원을 지도하고 홍교하기 위해 분투했다. 그리고 마침내 총회에는 사이타마에서 50명, 도쿄에서 50명이 넘는 부원을 결집시켰다. 사이타마의 멤버들은 대형 전세버스로 달려왔다. 버스에는 창가학회 청년부 제1부대 나미타반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교문 앞에 멈춘 버스에서 멤버들이 내리려 하자 야마모토 신이치가 달려와 마중하는 나미타에게 말했다. 나미타 씨, 정말 잘 싸웠습니다. 훌륭합니다. 이곳에서 내리지 말고 식장 이곳까지 오십시오. 신이치는 강당 앞까지 직접 버스를 유도했다. 사이타마 멤버가 탄 버스는 강당 앞에 바싹 대어 섰다. 그곳에서 청년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으며 사이타마 동지는 의기양양하게 학회가를 큰 소리로 부르며 버스에서 내렸다. 어느 얼굴 할 것 없이 모두 빛났다. 모든 얼굴이 밝고 환한 표정이었다. 광선일보를 위해 끝까지 싸운 대환희의 경애가 바로 인간으로서 승리한 증거다. 신이치는 이듬해 1954년 3월 청년부 실장에 취임할 때까지 제1부대장으로서 필사적으로 지휘하며 회원 75만 세대 달성의 흐름을 열었다. 그동안의 제1부대 부원수는 당초보다 4배 가까이 늘었다. 또 제1부대에서는 광선유포의 다채로운 인재가 잇따라 성장했다. 신이치는 스미다구 청년들에게 제1부대장 당시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눈동자를 빛내며 말을 이었다. 스미다는 내가 심려를 기울인 눈부시게 빛나는 민중성입니다. 그리고 내가 제3대 회장에 취임해 새로운 광선유포를 향한 여정을 출발한 곳, 또한 여기 스미다의 니혼대학교 강당입니다. 멤버 몇 명의 뇌리에는 아직 젊지만 오늘부터 도다 문화생을 대표해 화의의 광선유포를 향해 일부 전진하기 위한 지휘를 하겠습니다. 라고 취임식에서 외친 신이치의 사자오가 생생히 되살아났다. 그 자리에서 신이치는 스승 도다 조세의 7주기까지 회원 300만 세대 달성 목표를 발표했다. 이날부터 학회는 노도 같은 전진을 시작해 300만 세대 달성은 당초 계획보다 1년 반이나 앞당겨 성취하고 본격적인 광선유포 건설을 향해 반석 같은 토대를 구축할 수 있었다. 신이치는 스미다 청년들에게 힘주어 호소했다. 여러분은 사명이 깊어 역대 회장이 혼백을 남긴 광포 서원의 천지인 명예로운 스미다에 모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성이는 원컨대 나의 제자 등은 대원을 세우라 어서 1561조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강선유포의 대원이 끝까지 사는 사자이길 바랍니다. 내 마음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합시다.
본부 간부 일을 마친 신이치는 몸이 피곤했지만 모두와 굳게 악수를 나누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저 구에도 저 땅에도 광포 제2장을 향해 새 출발하는 원점을 만들고 싶다고 굳게 결의했다. 1973년 4월 25일 신이치는 시나노마치 창가 문화회관에서 시부야구 장년부 부인부와 기념 촬영을 했다. 나아가 29일에는 오타구 체육관에서 열린 오타구 멤버와 기념 촬영회 그리고 오타구 청소년 스포츠 대회에 참석했다. 오타구는 그가 태어나 자란 고향이다. 체육관에 도착한 신이치는 회합 장소 밖에 설치한 지휘 본부 천막에 들렀다. 고맙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른 체형의 한 청년을 발견하고 말을 건네면서 손을 내밀었다. 드디어 오타에 왔습니다. 당신과 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청년은 감개무량한 표정으로 대답하고 신이치의 손을 잡았다. 그는 남자부 블록장 사와구치 유키오였다. 정확히 1년 전 이날 신이치는 유럽 방문차 출발했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 두 사람은 만났다. 학회 야마모토 회장이 탑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와구치는 긴장한 얼굴로 신이치에게 찾아와 인사를 했다. 신이치는 처음 만난 청년을 웃는 얼굴로 감싸며 이야기를 나눴다. 신이치가 출신지를 묻자 사와구치가 말했다. 에히메인데 현재는 선생님의 고향인 오타에 살고 있습니다. 아, 오타입니까? 그립군요. 오타 여러분은 건강하십니까? 예, 모두 건강합니다. 사와구치는 이렇게 대답하면서 오타의 동지들과 항상 함께 나누던 이야기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것은 야마모토 선생님을 고향인 오타에 모시고 기념 촬영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는 그 동지들의 바람을 이 기회에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당돌한 이야기일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한순간 망설였다. 그러나 지금 말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며 용기를 내어 말했다. 선생님, 부탁이 있습니다. 오타의 동지와 기념 촬영회를 꼭 해 주십시오. 야마모토 신이치는 사와구치 유키오의 갑작스런 요청에 놀란 듯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사와구치가 아차, 실수했구나 라고 생각한 다음 순간 신이치가 웃는 얼굴로 말했다. 그렇네요. 오타구 분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내년에 성대하게 합시다. 용기를 낸 청년의 한마디가 길을 열었다. 사와구치가 자리로 돌아오고 나서 잠시 후에 신이치와 동행하는 간부가 선생님께서라며 쪽지를 가져왔다. 거기에는 내년 오늘 4월 29일에 합시다 라고 적혀 있었다. 사와구치는 오타의 동지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생각하자 눈물이 솟아올랐다. 그는 눈물이 마르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감사 인사를 하러 신이치가 있는 자리로 향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자 또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복받쳐 올랐다. 울지 마세요. 다른 승객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마치 내가 울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말에 사와구치는 울다가 미소를 지으며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다. 잠시 후에 그는 신이치가 보낸 한 권의 책을 받았다. 유럽 통합의 아버지, 쿠덴호베 칼레르기 백작과 신이치의 대담집, 문명, 동과 서였다. 표지를 넘기니 신이치의 휘호가 적혀 있었다. 아득한, 평화 기원하며, 광포 여행. 신이치는 비행기에서 내릴 때, 자, 그럼 내년 오늘 이번에는 오타이 땅에서 만납시다 라고 말하며 그와 굳은 악수를 나눴다. 이후 1년 만의 재회였다. 사와구치는 일개 청년에 불과한 자신과 한 약속을 지킨 야마모토 회장의 성실함에 깊이 감동했다. 신이치는 오늘은 내 옆에 있어 주세요. 함께 행동합시다. 라고 말했다. 사와구치는 이날 혼신의 힘을 다해 격려하는 신이치를 눈앞에서 지켜볼 수 있었다. 신이치는 기념 촬영장에 들어서자 모여있는 부인부를 향해 손을 높이 들며 힘찬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오타이 여러분, 승리합시다. 모든 사람이 승리해 행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하는 신심입니다. 승리하려면 집념이 필요합니다. 끈질긴 행동이 중요합니다. 신이치 목소리에는 사자를 연상케 하는 강한 힘이 있었다. 신념의 울림과 따스한 자애가 있었다. 기념 촬영을 시작하자 그는 그리운 오타이 벗과 재회하게 된 기쁨을 말하며 직접 지은 시를 잇따라 발표했다. 고향의 그리운 벗들 촬영해 오타에서 사자는 성장하여 광포로구나. 그가 낭독한 시는 모두 열수였다. 촬영에 참가자는 합계 5천 명에 이르렀다.
촬영 횟수가 많은 만큼 플래시를 계속 받으면 필시 눈도 아플 것이다. 그러나 신이치는 이 기념 촬영에서 오타이 동지가 결연히 일어서 광포시의 이장으로 출발하는 원점을 새길 수 있다면 내 필요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법화경을 위하여서는 이름도 신명도 아끼지 않았었다. 어서 1351조는 성운을 신이치는 자신의 결의로 삼았다. 광포의 투쟁에서 일어서야 할 때, 일어서지 않고 해야 할 때 하지 않으면 훗날 남는 것은 후회뿐이다. 기념 촬영회에는 이즈 제도의 오시마, 하치조지마, 미야케지마, 니지마, 고즈시마, 그리고 오가사와라 제도 등에서도 142명의 멤버가 모였다. 그 보고를 받은 신이치는 낙도에서 온 참가자에게 외쳤다. 멀리서 오시느라고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섬생활은 필설로 다할 수 없는 노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섬을 상적 광토로 바꾸고 행복섬으로 바꾸기 위해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또 모두가 절망적이라 해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섬에 용기를 주는 등대가 되고 희망의 등대가 될 사명 있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러울 때, 괴로울 때일수록 밝은 마음을 잃지 말고 사람들을 격려하며 힘차게 전진하기 바랍니다. 그 삶의 자세가 불법의 진실한 증명이 되며 광선유포의 힘이 됩니다. 신이치는 몇 번이고 좋습니까? 하고 확인하며 목이 쉬도록 외쳤다. 사하구치 유키오는 눈앞에서 직접 그 모습을 보고 신이치가 자신의 뼈를 깎는 심정으로 생명력을 모든 사람에게 나눠준다고 느꼈다. 촬영은 부인부, 여자부, 장년부, 남자부, 미래부로 이어졌다. 촬영할 때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마이크를 손에 들고 오타에서 광포 제2장의 새로운 승리의 신호를 하고 전력을 다해 격려하고 거듭 지도했다. 특히 청년들과 촬영할 때는 오타쿠에 흐르는 창가 본류의 정신을 영원히 계승하고 함께 공유하기 위해 오타 형제회를 결성하면 어떨까라고 제안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지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또 신이치는 촬영 멤버를 교체하는 시간 등을 이용해 가마타 지부에서 함께 싸운 동지들과 만나 계속 격려했다. 이 하루 만에 오타 동지를 얼마나 격려할 수 있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속 깊이 발심의 씨앗을 얼마나 심을 수 있을까? 시간은 한정돼 있다. 그는 필사적이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데 반드시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는 할 수 없다.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은 순간이다. 한순간에 일념을 응축해 진지한 승부로 도전할 때 촉감과 촉발과 공감은 전류와 같은 충격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 필사적인 것이야말로 바로 힘이다. 촬영이 끝난 후 문화 행사로 옮겨 유지가 포크송을 연주했다. 그리고 바닷가에서 원제 모리가사키 해안이라는 노래를 불렀다. 신이치가 19살 때 쓴 시에 오타고 남자부원이 곡을 붙인 노래다. 바닷가는 신이치가 당시에 살던 집 근처의 모리가사키 해안을 말한다. 이 바닷가에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며 진실한 인간의 길을 모색하던 청춘의 광경을 읊은 시다. 신이치가 도다 조세이를 만나 신심을 시작하기 직전에 썼다. 이 시는 1972년 1월에 발간한 신이치의 시집 청년의 보에 수록됐다. 작곡가 청년은 이 시집을 읽고 바닷가에서라는 시의 아름다움, 낭만, 높은 격조에 감동해 멜로디가 자연스럽게 머리에 떠올랐다. 그리고 곡을 완성해 청년부 회합에서 발표하여 큰 호평을 받았다. 이후 구 내 각지에서 부르게 됐다. 기념 촬영의 장소인 체육관의 바닷가에서 노래소리가 흐르자 참가자들도 어느새 함께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친구와 둘이서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향기롭고 야마모토 신이치는 바닷가에서를 들으면서 아름다운 선율이라고 생각했다. 청춘의 나날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노래가 끝나자 그는 힘차게 박수를 보냈다. 고맙습니다. 감동했습니다. 작곡가신 분과 오타의 여러분을 기리는 뜻에서 이 노래를 음반으로 만들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환호성과 더불어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리하여 이 노래는 이윽고 일본 전국에서 부르게 됐다. 이어서 스포츠 대회에 참석한 신이치는 탁구 종목에 참가해 열전 끝에 우승했다. 체육관에서 열린 행사는 끝났어도 동지를 위한 신이치의 격려는 끝나지 않았다. 그는 차를 타고 서둘러 하네다 회관으로 향했다. 500명 정도의 멤버들이 신이치를 기다린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회관에는 옛 정취가 느껴지는 연 그리고
김을 채취하는 배 등이 전시되어 있었다. 신이치는 그 정성 어린 마음에 보답하고자 준비되어 있는 금붕어 건지기 등을 하면서 감사와 격려의 말을 거듭 건넸다.